오늘 아침에는 이제 건강식이 뭔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런 거 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강의해 주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원장님 말 맞다나 사실은 요리하는 거는 부엌에서 직접 보고 직접 해봐야지 그 제대로 배워 설명 듣는 것보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무슨 양념을 쓰는지, 양을 얼만큼 넣는지, 뭐 어떤 시점에서 무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일단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직접 이제 뭐 이 요리는 어떻게 하나 저 요리는 어떻게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식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가, 그게 사실은 뭘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병들이 많고, 병들이 많아서도 건강식에 관심도 있고, 안 아파도 또 이 좋은 세상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도 또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건강식인가? 그런 거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죠. 아프든 안 아프든. 저희 시댁에 가면은 저희 시어머니가 항상 그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녁에 뭐 6시, 뭐 5시, 6시 이 사이에 딱 틀면은, 제가 뭐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프로는 항상 먹는 거 어느 각 지역에 먹는 거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전부 다 건강식이래요. 뭐든지 찾아가가지고 뭐 요리 잔뜩 해놓고는 뭐 이게 이 안에는 뭐가 들고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서 그게 몸에 좋은 거다. 이거 먹어야, 어떤 사람 이런 거 먹어야 된다. 그런 이제 먹는 프로그램들이 요새는 많은데, 단지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건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유, 저 건강하려면 저걸 구해다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다 건강에 관심 많고 건강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식의 기준이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선한 야채. 매스컴에서 어떤 뭐 영양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어떤 음식이나 재료를 그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건강식입니다 하면은 그게 건강식인가요? 그게 건강식이겠지. 뭐 그 분야에 공부 실컷 많이 한 사람이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베델수양원에 오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몸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이 건강식이다. 그래서 그 음식을 배워서 가서 이제 계속 해서 드시려고 해요. 그런데 나가면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도 나름 건강식들을 찾아 드셨을 거고, 그리고 또 나가면은 여기서 먹던 것만이 건강식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막 이 사람 저 사람, 야 이거 먹으면 낫는단다, 이게 몸에 좋단다, 그러고 너도 나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될 때 그걸 내가 취해야 될 음식인지 버려야 될 음식인지 나름 적당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의학 박사, 어떤 영양학 박사, 그리고 매스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게소주도 건강식이고 뭐 꼼장어 구워 먹는 것도 건강식이고, 그런 게 다 그냥 건강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 근거 없이 건강식이라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몸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게 건강식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거로 삼을 거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취할지 버릴지에 대한. 그렇다면은 그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잘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까지의 길이가 몇 센치일까? 이 몇 센치쯤 될 것 같으세요? 보이세요? 뒤에서 이 한 50cm, 40cm, 50cm, 57cm. 60cm, 57. 지금 벌써 차이가 40에서 57cm까지 60cm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2cm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이 단상을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알까요? 많이 재봐야지. 사람들마다 내 눈은 아주 정확한 눈인데 그거 한 51cm, 51.5쯤 될 거다 하고 장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썰미가 있고 장담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눈썰미도 하나도 없고 뭐 감도 못 잡는 우리 소리가 엄마 나 그 몇 센치인지 알아 하고는 손을 들어요. 야 너가 그걸 어떻게 하냐 했는데 딱 방에 가가지고 자를 가져왔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딱 재는 거예요. 재보니까는 54cm다. 그럼 이게 몇 cm인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아무리 57, 40cm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힘있다고 뭐 주장을 해도 그게 맞는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뭣도 모르고 눈썰미 없어도 자 갖고 있는 사람이 정확한 치수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뭐 너도 나도 이게 건강식 저게 건강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건강식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딱 나누고 볼 수 있는 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장 정확하겠죠. 그럼 내가 뭐 상식 없어도 괜찮아요. 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그 자가 뭐냐 하면은 이 건강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건강식을 공부한다고 할 때 개념을 익힌다 할 때 어려운 수학들을 다 잘 풀려고 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게 안 되면은 어려운 수학에 입문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 동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있어요. 그게 충분히 자유자재로 익혀져야지 더 어려운 수학을 할 수 있는데 응용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학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건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만약에 기초에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냥 아무거나 다 건강식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분이 우리가 뭘 먹어야지 가장 잘 아신다. 요런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은 건강식이 뭐냐? 우리 몸을 살리는 게 뭐냐? 그게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먹으라고 한 음식이 나를 살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제일 기초가 정립이 돼 있어야지 그 위에 이제 뭔가를 쌓을 수도 있고 응용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그 물건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은 뭐 책상이나 의자다 뭐 이런 간단한 물건은 그냥 별 설명서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스티커에다가 집어 던지지 마십시오. 뭐 습기 찬 곳에 두지 마십시오. 이 정도의 설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는 이게 간단한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것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가전제품들이나 아니면은 기름을 집어 넣어서 사용하는 이제 뭐 차 같은 종류나 그러면은 어떤 연료가 공급이 되고 그 공급된 연료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계들은 좀 더 설명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고장 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체라고 하는 인체도 일종의 기계예요. 아주 섬세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 하나의 기계인데 이 기계도 이래 연구해보고 알고 보니까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 잘 먹어야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현대의 이런 많은 성인병들을 또 다른 말로 성인병이라는 말도 그 전문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잖아요. 어른 성인이 돼서 걸리는 병들이다 주로. 그래서 이제 성인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또 다른 전문적이지 않은 또 다른 이 현대 병들을 식원병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게 식사가 원인이 돼서 온 질병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잘못된 식사 습관이 병을 만든 게 지금 오늘날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잘 먹는 게 있고 잘못 먹는 게 있다면은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기계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 기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어떤 연료가 공급이 돼야 돼요. 연료가 공급되고 나야지 그 다음에 작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 기계가 어떠한 연료가 공급돼야지 이 기계가 잘 작동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거는 누가 제일 잘 아는 겁니까?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거든요.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부엌에 가면은 아주 좋은 비싼 좋게도 안 보이는데 아주 비싼 믹서기가 있거든요. 그게 요새는 살려면은 한 돈 100만 원 줘야 되는 거래요. 근데 이제 뭐 한 10년도 됐나?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베젤세온 이거 많이 쓸 것 같다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매장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선물을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때는 뭐 한 60-70만 원 정도 했다는데 이거를 이렇게 비싸고 좋은 믹서기면은 얼마나 좋을까. 진짜 좋아요. 막 안 갈아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좋은 믹서기라 해가지고 우리 집 부엌에 있는 벽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바로 퍽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볼트가 안 맞는 거예요. 미국서 오는 거는 110볼트의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20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넣으면 이 기계가 지 아무리 뭐 1000만 원짜리라 해도 110 연료 넣어야 되는데 220 연료 넣으면은 그 망가지게 돼 있고 그 반대로 한다고 해도 또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죠. 그 차들 고유에 다 필요한 연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마다 휘발유를 넣을지 경유를 넣을지 가스를 넣을지 이거는 그 차를 만든 사람이 애초부터 그에 맞게 만들었고 그게 딱 맞는 연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차는 좋은 차니까 뭐 아무거나 넣어도 뭐 문제 없어 하고는 아무거나 집어넣는다. 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름 중에서도 또 뭐 무슨 유사 휘발유도 있고 또 아주 비싼 같은 우리나라는 별로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휘발유도 좋은 휘발유 좀 싼 휘발유 이렇게 나눠서 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내 차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좀 좋은 휘발유를 넣겠다면은 좋은 휘발유 넣을 수도 있고 좀 싼 휘발유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사 휘발유를 넣어서 써도 돌아가는 가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고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잘못 사용할 때. 이런 것처럼 우리 몸도 식원병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들이 연료가 공급되었을 때 그게 문제를 일으켜요. 사용하는데 당장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이 기계를 만들 때에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 기계를 이런 연료를 넣어서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주고 씌워주고 갈아주고 이렇게 해줄 때 뭐 10년 쓸 수 있다라고 차를 만들어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차를 막 15년, 20년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3, 4년만 되면은 뭐 주저앉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차를 구입을 해도 그 차를 어떻게 내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그렇게 몇 배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그 개념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우리의 수명이 얼마일지 그런 게 이제 하나님 구상 속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연료를 공급해서 또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쉬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고쳐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잘못 쓰니까 고장이 나니까. 그러면은 기계들을 사용할 때 그 기계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면은 뭘 봐야 됩니까? 설명서. 그 기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 모든 문제들이 생길 때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도 일종의 기계라서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고장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인체에 대한 사용 설명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뭘까요?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그 설명서는? 예, 뭐 몸을 뜯어보고 해부해보고 뭐 고쳐보고 많이 해본 사람이 만든 게 제대로 된 설명서가 아니라 이 인체를 만든 분이 만들어 놓은 설명서여야지만이 가장 확실한 설명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소화가 안 된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쉽게 찾아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원 가기 전에 약국에 가고 아유 소화제 하나 주세요. 뭐 속이 쓰리는데 뭐 하나 주세요. 뭐 이래가지고는 쉽게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먹습니다. 근데 약국에서도 이거 소화제 한 달, 두 달 먹다가 보면은 이 소화제로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병원에 가요. 요새는 병원이 또 쉬워요. 약국 가는 것보다 워낙 또 싸고 잘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에 같으면은 약국에 갔다가 뭐 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 검사를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고 뭐 아니면은 뭐 일단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일단 한번 열어봐요.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보고 알만한 것들도 있겠죠. 어디가 이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뭐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떨어져 있다든지 그래서 의사가 자기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해결해 줬다 해놓고도 나중에 보면은 도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보니까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준비하십시오. 이런 선고를 바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물론 일찍 와서 미리 이 원리들과 섭리들을 다 배우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의사에게 가서도 더 이상 답이 없고 그럴 때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은 이거 들고 어디 갑니까? 만든 회사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그냥 믹서기 고장났다 라디오 고장났다 하면은 지금은 또 서비스 센터도 또 중간중간 많지만은 전에는 막 그냥 한달음에 전파사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전파사 아저씨는 이 만든 사람도 아니고 뭐 모르겠지만 그런데 뭐 재주가 뭐 그런 전기 쪽으로 재주가 있든지 공부를 했든지 그래서 이렇게 뒷뚜껑 열어보면은 우리는 백날 봐도 모르지만 전파사 아저씨는 딱 보면은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다 하고는 대충 감 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파사에서 해결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전파사에서 해결해가지고 고쳐서 가지고 오면 또 한동안 씁니다. 근데 이제 고장났던 부분이 자꾸 고장이 나면은 나중에는 그 라디오 하나 고장 나갖고는 한 2번, 3번 가면은 나중엔 전파사 아저씨도 아이고 막 그냥 새로 하나 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 새로 하나 사기가 간단한 물건이면 새로 사면 되지만은 이 사기도 어려우면은 이제 전파사 아저씨가 공장에 넣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 이제 전에 하세요. 근데 뭐 실제로 공장으로 가져갔는지 뭐 더 나은 전파사로 가져갔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공장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기계를 봤을 때에는 뭐 실제적인 공장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
딱 자기 분야만 하는 거겠지만은 일단 공장이라는 데 가져갔을 때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다 갖추어져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계를 처음에 살 때만큼 많은 돈을 줘야 된다 할지라도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고 갖다 주면은 새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공장이에요. 그 기계를 만들어낸 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몸이 고장이 나면은 약국을 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의사가 끝났다,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말하면은 그게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이제 선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서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거는 라디오 가져가고 전파사 아저씨가 이거 나는 못 고칩니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파사 아저씨랑 의사 선생님을 뭐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실은 우리 인체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아무리 박박사고 뭐 세계에서 뭐 알아주는 뭐 세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의사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의사가 다 알지 못해요. 다른 시원찮은 의사보다 더 많이는 알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한테 가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의사는 뭐 아주 용한 전파사 아저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다고 할 때 거기서 안 된다고 할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개념이 없다면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안 된다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개념이 없다면은 의사가 끝이라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가 끝이라 해도 나를, 의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끝이라 해도 끝이 아닌 것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이 줄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베델 수양원에 온 거는 뭐 여기는 세상에 용한 의사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난다면은 근본적인 답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도 베델 수양원까지 와도 하나님 못 만나고 나를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한다면은 여기 그냥 며칠 쉬었다가 가는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뉴 스타트 그리고 건강식, 이런 건강의 개념의 가장 기초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이 먹으라고 한 음식이 바로 내가 먹어야 할 가장 좋은 음식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내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인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아직 안 가지고 계시다면 이거 하나씩 가정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사실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살펴야 되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집에 사전 하나쯤은 있고 백과사전 하나쯤은 구비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은 안 믿는데 난 기독교인 아닌데 할지라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몸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지 가장 잘 사용될 것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답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가정에 이 성경책을 하나씩 다 두시고 문제 생겼을 때만 보시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살펴보시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책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쉬어줘야 될지, 기계도 이 연료가 공급되는 기계는 안 쉬어주면 안 돼요. 그게 연료가 꽉 차 있다 할지라도 쉬어줘서 점검을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도
365일 잠도 안 자고 계속 일을 하면 얼마나 버텨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반드시 쉬어줘야지만이 그 컨디션이라고 합니까? 이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기계들마다 적절한 쉼의 시간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인체라고 하는 기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쉬어줘야 될지, 어느 시간에 쉬어줘야 될지, 그것도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사용 설명서를 안 읽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성경책을 피시게 되면은 성경과 함께 성경을 기초로 한 의학 지식, 영양학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라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때 항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저희도 찾아봐야 돼요.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그 찾는 참고 서적들이 뭐냐면은 성경과 함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몸이 아파서 오셨기 때문에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여러분들 숙소에 가면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고 하는 책이 있고 건강 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혹시 여기 수양원에 다 떨어져서 없어도 여러분들이 구입을 좀 하셔야 돼요. 어디. 그리고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데는 안식일 교회 찾아가면은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과 일단 건강에 대해서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그리고 건강 생활의 지혜, 요거 딱 있으면은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가족, 이웃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강식을 해드린 이 건강식의 원리, 그리고 몸을 회복하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건강의 모든 원리들이 그 안에 다 있어서 여기서 다 못 듣고 가셔도 뭐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가시더라도 이 책만 챙겨 가시면은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답들을 가지고 이제 이 베델 수양원의 건강식 이제 기본 이제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건강식이라는 것에 이제 가장 기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몸에 뭐가 좋은지 가장 잘 아신다.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물질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요새 영양학자들은 어떤 뭐 무, 배추, 사과, 뭐 소고기, 소, 돼지 이런데 어떤 물질들로 구성이 됐으며 그 안에 어떤 영양들이 들어있는가, 그런 것들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사과를 하나 먹으면서 그 안에 뭐 비타민이 얼만큼 들었는지, 뭐 칼륨이 얼만큼 들었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몰라도 우리가 그냥 사과를 먹으면은 사과의 영양을 섭취하고 그 영양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들을 미치는 것처럼 그걸 알아야지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우리가 어떤 음식들을 먹을 때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얼만큼 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너무 아시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환자가 되고 나면은 내가 만약에 당뇨병이 걸렸다. 그럼 당뇨병에 뭐가 좋은가? 당뇨병에 뭐가 필요한가? 그걸 찾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병에는 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가야지 그 병에 좋다 하면은 어디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었는가를 사람들이 찾게 돼 있어요. 그럼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뭐 어떤 병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진단을 받으면은 어디에 비타민 C가 많은가? 그래서 그 어떤 영양소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를 찾아다니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과식을 하게 되고
그 과식의 그 기본에는 그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무슨 치료제인 양 생각을 하고 그걸 의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치료가 아니에요. 어떤 증상을 고쳐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반적인 치유를 통해서 전인적인 삶이라는 거 있죠. 아주 전체가 다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치료법인데, 사람들은 어떤 증세 그리고 그 증세를 없앨 수 있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강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강식이라는 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그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건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나오기 전에 요 앞에 나왔을 때 그 우상에 대한 얘기할 때 계셨던 분 있으세요? 이거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 안에 보면은. 근데 그 우상은 뭘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한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나를 만드신 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있는 게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보다 어떤 음식, 어떤 물질이 나를 고쳐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뭐가 좋다 이런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담요에는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뭐 간에는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간에 좋은 거, 당에 좋은 거, 뭐 혈압에 좋은 거는 하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게 되면은 간만 좋아지고 당만 좋아지고 혈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다 좋아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들을 찾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으라고 한 음식,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건데, 물질을 찾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도, 여기서도 물론 그런 거 없지만은 나가서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게 그 안에 뭐가 들어서 나에게 뭐 어떤 역할을 해줄까,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단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을 때 생각할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먹으라고 한 음식인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인가, 그것만 딱 확실히 알면은 그냥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뭐 똑똑한 어떤 뭐 의학 박사가 최근에 이 안에 뭐 이런 성분이 들어있, 뭐 무슨 버섯 안에는 암을 치료하는 뭐가 들어있으니까는 이거 먹어야지 네 암이 낫는다더라, 이거 먹어라 하고 누가 말해준다면은 그 안에 암을 고치는 무슨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먹으라고 한 음식인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본 개념이 딱 잡혀 있으면은 좀 이제 덜 헷갈리겠죠. 그러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제 이런 건강 강의를, 이제 음식 요리하는 강의를 하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만은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만은 자기 잘 아는 친척이 깊은 산속에 이제 전원생활 하러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닭도 키우고 막 유기농 채소 뭐 이런 거 키우면서 아주 재밌게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휴가 같은 거 내면 이제 거기 놀러를 간대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아주 닭들이 그냥 배추 이파리 먹고 뭐 곡식 같은 거 먹고 이러면서 이제 깨끗하게 깊은 산중에
깨끗한 물 마실 거고 깨끗한 음식들 먹이들 먹고 그렇게 이제 키우는 닭이 있는데 거기 가면 꼭 이제 닭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백숙도 해주고 뭐 삼계탕도 해주고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하신 분 얘기가 내가 볼 때 이제 여기서 건강식이라는 걸 이렇게 배워서 이제 나가면은 사실은 내가 농사 짓고 살지 않는 이상은 다 시장에서 사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장에 가면은 무, 배추든지 뭐 사과, 밀감이라 할지라도 그거 농약 안 친 거 없지 않습니까? 다 농약 비료로 그냥 파잘파잘하게 잘 키워 놓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이제 건강식의 기준이 좀 헷갈리는 게 농약 비료 듬뿍 쳐갖고 새파랗게 키워놓은 무, 배추보다 저 깊은 산중에 내가 휴가 때마다 가가지고 얻어먹는 삼계탕이 더 건강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죠? 그럴 듯도 하죠? 고민될 만도 하겠죠? 그 농약 비료 친 채소보다 깨끗한 물 먹고 야채 먹고 곡식 먹은 닭이 더 건강식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때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농약 비료 친 사과, 밀감, 포도를 먹는 게 건강식일까요? 깨끗한 닭 잡아 먹는 게 건강식일까요? 그래도 심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개념이 없다면은 당연히 깨끗하게 키운 닭이 더 건강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먹을 것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는 깨끗한 닭 잡아 먹으라 한 게 아니라 야채, 과일, 견과, 곡식을 먹으라는데 농약 비료 친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농약 비료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물질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거라고 한 그 개념 안에는 실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음식하고 전혀 달라요. 그때 그런 음식은 지금 없는 겁니다. 없는 거지만 그 건강식의 개념의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최선이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 그러면은 농약 비료 친 채소보다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은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가 더 나아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유기농으로 키워 먹으면은 최고지만은 사 먹어야 된다면 사실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 과일을 먹는다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은 일단은 그런 육식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음식들을 먹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건강이나 수명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누릴 수 없는 거지만은 지금이라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안에는 물론 농약도 있고 비료도 있고 영양소도 별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아멘 하고 드신다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록 농약 비료를 좀 치더라도 이 땅에서의 건강이 또 다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보면은 물론 하우스에서 키워지는 야채들 정도는 유기농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지만은 그 이외에는 다 시장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사 먹는 야채, 과일, 곡식들하고 똑같은 거 여기서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병이 낫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약 비료 친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GMO인가 아닌가. 사실은 요새 GMO 식품도 농약보다 더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뭐 외국 같은 데는 이게 GMO 원료로 만들어졌다 하는 게 뭐 붙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거 있는 것도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GMO 원료로 만들어져도 그런 거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게 GMO가 들어간 건지 아닌지 이것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세상에 먹을 게 없는 세상이 이제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GMO, 이게 확실히 GMO다라는 걸 알 수 있다면 그걸 안 먹는 게 좋겠지만은 이게 GMO인지 저게 GMO인지도 모르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너무 연연해서 예민하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더 좋은 것을 구해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구해 먹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시고 명하신 음식이라면은 그 음식들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을 때에 그 안에 좀 독이 들어가고 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거라는 거.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건강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나가서 고민하실 필요 없겠죠. 깨끗한 닭을 잡아 먹을 게 아니라 농약 비료를 쳤더라도 무, 배추, 과일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나가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것들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또 질문. 이제 그분은 가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배달 수양을 있을 때는 인삼을 한 번도 안 주던데 그 삽은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배달 수양원에서 나온 음식이 건강식인 줄 알고 먹고 몸은 좋아졌는데 배달 수양원에서 안 나온 음식이니까는 이게 또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응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배운 거 가지고. 예, 돼요. 되는데 어떤 개념으로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인삼이 내 병 고쳐줄 거라는 개념으로 먹는 게 아니라 도라지 더덕 무쳐 먹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인삼도 드셔도 되고, 뭐 상황버섯은 또 뭔지 뭐 이런 뭐 버섯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런 거 뭔지 뭐 잘 내용 분석은 안 되더라도 이게 일단 하나님께서 허락한 음식이다 하면은 음식으로서 드세요. 그래서 약으로 먹지 말고, 그런데 일단 약으로 먹게 되면은 그거를 계속 먹게 됐어요. 내 병 나을 때까지 먹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특히나 이런 약효가 있다고 하는 거, 이런 무슨 뿌리, 뭐 산삼, 홍삼, 인삼 같은 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사실 이렇게 흔한 것들은 많이 먹어도 되기 때문에 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는 흔하게 많이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고, 아주 꽁꽁 숨겨놨다든지 아니면 아주 먹기 힘들게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그거는 많이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과류 같은 것도 그냥 사과는 이렇게 쓱쓱 해갖고는 바로 먹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견과류는 이거를 쫙 작게 만들어갖고 이거를 깨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게 먹어야 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힘든 만큼 조금만 먹으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또 먹기 쉽게 하느라고 다 까놓고 그냥 속껍질까지 막 입에 맞게 다 까갖고 볶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거를 많이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본래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는 먹기 불편하게 힘들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걸 많이 안 드시면 되고, 먹기 쉽게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좀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인삼, 산삼 이런 거는 그 찾기도 어렵잖아요. 그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걸 사람들이 그걸 또 막 키워가지고 뭐 쉽게 먹게 만들어 놨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꽁꽁 숨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걸 약을 삼아 드시지는 마시고 한 번씩 드시는 거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창조의 원리로 생각해 볼 때 또 이런 거 있어요. 뭐 토마토는 생 걸로 먹는 것보다 삶아 먹는 게 더 좋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런 것도 사실은 삶아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나왔지 왜 센 걸로 뭐 이렇게 똑 따갖고 입에 쏙 넣기 좋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래서 삶아 먹는 게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건 있냐면은 현대인들이 워낙 이제 소화력도 약하고 위장도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센 걸로 먹을 때보다 삶아 먹을 때 소화가 좀 더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그 음식 자체가 센 거보다 삶은 게 더 좋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센 거를 먹을 수만 있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센 걸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센 걸로 먹는 게 소화를 못 시킨다 이거는 이제 사람 몸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그거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익히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야채를 생걸로 뜯어 먹으면은 쌈 싸 먹고 무쳐 먹고 그냥 이렇게 생걸로 먹으면 제일 좋지만은 생 야채를 씹어 먹을 수 없는 치아가 뭐 다 빠졌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럼 이제 즙이라도 짜서라도 먹는 건데 생 야채 뜯어 먹는 것보다 녹즙 짜 먹는 게 더 좋다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녹즙은 일단 안 먹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안 먹는 게 원칙인데 내가 꼭꼭 씹고 있을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치아가 없어가지고 씹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영양을 파괴를 시키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게 녹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께 주신 본래의 영양이 아니에요. 녹즙을 먹는다는 거는. 그래서 녹즙 기계 이런 거 뭐 별로 집에 갖춰놓고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가장 자연적인 거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상태 그거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 했는지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딱 삼으시면은 헷갈릴 것도 없고 다 가장 정확한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확실한 건강식과 건강을 알고 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거를 가지고 갈 건데 이거 어제 안 받으셨죠? 네. 저 뒤에 그 헌금함 위에 이거 프린트 해놨거든요. 지금 나가시는 길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그거 저녁에 오실 때는 볼펜하고 이 종이 챙겨 오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입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